안녕하세요. 인간이 원한을 품으면 어디까지 졸렬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인간으로 인해 말이죠. 이 팔자에도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건 잘못 키운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괴로움이 너무 큰 나머지 아직도 저는 가슴이 가끔씩 턱턱 막혀오곤 해요.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자판에 썩 익숙치 않아 작은 딸의 도움을 빌려 말이죠. 친구나 언니 혹은 동생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버섯 농장을 하며 맞이인 아들과 아래로 2딸을 키웠죠. 아들은 활발한 2딸에 비해 유독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남편도 저도 많이 염려했었어요. 성인이 된 후 둘째인 큰딸은 아들보다 먼저 결혼해 수원에 터를 잡았습니다. 작은 딸은 진즉부터 저희가 사는 지역의 도시에 취업하며 독립을 했죠. 셋 중 가장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이 지역에선 나름 최고로 알아주는 회사에 취업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때문에 큰딸이 시집간 이후 우린 아들과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와 남편은 버선발로 나가 환영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날아든 며느리랍니다. 아들이 연애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던 우린 그저 눈코입만 달려있으면 어떤 며느리도 반대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들의 결혼 소식이 반가웠죠. 그런데 며느린 행동거지도 단아하고 말투도 사근사근한 것이 아주 저희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도 가지게 됐다는데 어디서 이런 천사가 찾아왔나 싶더라니까요. 그래, 둘이 신혼집은 어디 얻을 생각이야? 그게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 수정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두 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뭐? 이 집에? 우리야 좋지만 조그만 나가면 아파트도 있고 도심에 가까울 텐데 수정이 네가 이런 곳에서 우리랑 살기까지 하면 불편하지 않겠어? 저희 집도 도시보단 이런 농가에 가까워서 저도 이런 한적한 동네가 더 좋아요. 게다가 저희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엔 저희 가족도 나름 대가족이었어서 나중에 저희 애들도 그런 북적북적한 집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라는 게 애들 정서에 참 좋더라고요. 두 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우리가 왜 싫겠니? 이제 둘만 남으면 좀 적적하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살아준다니 정말 고맙다. 고마워. 요즘 사람들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서도 살기 싫어한다는데 그런 며느리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린 조부모님과 모친까지 일찍 잃고 부친과 2 오빠 아래에서 자랐었다는군요. 엄마를 일찍 여인 며느리에게 저는 꼭 엄마처럼 편하고 다정한 시모가 되어주겠다고 내심 다짐했었죠. 이해, 넌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 애가 왜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해? 얼른 들어가거라 아가. 좀 쉬고 있으면 엄마가 점심 차려줄게. 점심 준비 제가 미리 해놓고 왔어요. 남편한테 점심시간에 맞춰서 준비해놓은 재료 넣고 찌개만 끓여달라고 말해놨는걸요? 아이고, 주말엔 좀 쉬라니까 미안하게. 신우 그것이 주말엔 방에서 꼼짝 않고 잠만 자더니 결혼하니까 아주 효자가 다 됐구나. 다 아버님이 어머니께 잘해주시는 모습 보고 남편이 배운 거죠. 저 뭐부터 할까요, 어머님? 아들은 나이 34세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지내기 시작한 모든 날엔 가족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제발 좀 쉬라는데도 며느린 기어코 농장으로 따라와 우리를 도우려고 하더군요. 덩달아 아들도 며느리를 따라 전보다 더 우리를 도우니 남편과 저로선 그렇게 일이 수월해지고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어쩜 우리 농장 버섯들은 이렇게 모양도 곱고 탐스러울까요? 농작물도 주인을 닮는 걸까요? 내가 곱고 탐스럽다고?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네,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인품이 너무 곱고 넓으시잖아요. 아이 부끄럽게. 고부끼리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노. 아가, 이 시애비도 좀 껴줘라. 다음에 껴드릴게 아버님. 이건 여자들만의 비밀 얘기거든요. 아이고 신우야. 여기 이 집 여자 둘이 이 애비를 소외시킨다. 어서 와서 내 편 좀 들어다오. 어머, 아버님, 여자 남자 편을 나눴다 이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편도 먹은 김에 이따 집에 가서 화투 내기나 할까요? 이긴 팀이 저녁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기. 며느리 한 사람 들어왔다고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답니까? 착하긴 해도 말수가 별로 없던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게다가 어찌나 우리 부부에게 살갑게 구는지 남편도 저도 며느리와 있으면 몸에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죠. 그럼 며느리가 결혼 2년 뒤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 딸을 낳았을 땐 기특해서 깨물어 주고까지 싶더라고요. 또한 며느린 숫기 없는 아들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외식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아들이 웬 치객과 어깨를 부딪혔나 보더라고요. 야, 너 왜 사과 안 해? 아우 어깨야. 이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사람 다치겠으면 허리 숙여 사과라든가 깽값을 물어주든가 해야지. 양팔에 문신도 가득하고 덩치도 큰 것이 아마 그 동네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질 나쁜 남자 같더군요. 가뜩이나 소심하고 덩치도 작았던 아들은 위축되며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뒤 테이블에서 상황을 보게 된 우린 우선 어린 손주들부터 하나씩 껴안았어요. 그리곤 가게 사장님에게 얼른 말하려는데 그런 우리보다 재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간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이봐요. 지금 누구 남편한테 시비를 걸어요? 왜소하고 몸집도 작았건만 며느린 겁도 없이 그놈에게 소리치더군요. 그리곤 당황해서 며느리 말리려는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세우더니 그놈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넌 뭐야? 귀가 막혔냐? 방금 내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했지? 하, 이거 웃긴 여자일세. 당신 몇 살인데 반말이야? 먹을 만큼 먹었다. 왜? 그리고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다짜고짜 웬 반말? 딱 봐도 우리 남편이 피해자인데 어디서 사과를 하라 마라 돈을 달라 말아야? CCTV 한번 까볼까?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봐? 어디 다 큰 어른이 학창시절 복도에서는 할 법한 날라리 짓거리라고 있어? 당장 내 남편한테 사과해. 아님, 나 바로 지금 경찰서에 전화할 거야. 며느리의 윽박지름이 먹혔던 건지 경찰이 그냥 껄끄러웠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놈은 결국 아들에게 사과라고 꼬리를 내빼더군요. 저는 얼른 달려가 며느리를 타박했죠. 아이고 이거사. 저놈이 여자고 뭐고 안 가리는 무식한 놈이면 어쩔 뻔했어. 2번 다시 이러지 말거라. 그래도 내 남편은 제가 지켜야죠. 우리 애들도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보, 당신은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 항상 내가 지켜줄 테니까. 다만 내가 없을 땐 당신이 우리 애들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알지? 항상 누구한테든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당신은 이 김수정이 선택한 남편이니까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굉장히 면목없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달라지겠다며 전보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신감을 풀어넣어주는 책임과 뭔가를 몇 권이나 사와서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변화가 모여 아들은 전보다 남자답고 듬직한 남자가 되어가더군요. 그 모두가 며느리 덕분이었죠. 그런 며느리를 저와 남편뿐 아니라 우리 딸들과 사이들까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들 김장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맛있는 수육이 왔습니다. 큰아가씨가 좋아하는 알바 막걸리도 작은 고모부가 좋아하는 쇠주도 왔어요. 세연이는 어쩜 우리랑 우리 남편들 취향까지 그렇게 잘하세요? 왜 몰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 알아, 오빠? 언니, 새언니한테 저번에 술 취해서 첫사랑 얘기 다 해줬다? 언니랑 새언니랑 동갑이잖아. 그래서 언니가, 새언니가 무지 편한가 봐. 야, 너 기억 안 나냐? 너도 SE 기집애야. 뭐야, 당신 첫사랑이 누군데? 한서방, 자넨 처제 첫사랑 누군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아이, 뭐야, 나도 말해줘, 여보. 아이고, 고모부들. 여자의 과거는 알면 다치는 법이에요. 아가씨들도 그만해요. 괜히 남편들 반응 재밌어서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자, 다들 오늘 김장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어머님, 아버님, 하세요. 며느리표 김장쌈 들어갑니다. 나이대도 비슷했던지라 저희 딸들과 며느린 마치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렇듯 며느린 우리 가족에게 항상 따뜻한 웃음을 주는 행복 그 자체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아들이 배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던 어느 날 밤, 며느린 흐느끼며 저와 남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어떡해요? 아이고, 어머마, 왜 우니? 애들 아빠가요, 바람났어요. 여기 사진들 좀 옆으로 넘겨서 봐보세요. 며느리 나의 목 놓아 울며 우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더군요. 우린 며느리의 휴대폰을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곳엔 아들이 웬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여보 자기하며 애정어린 대화를 나눈 문자 내역 캡처 화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끄끄대며 울던 며느린 우리에게 그동안 혼자서만 속을 끓인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두 분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요새 저한테 너무 투명스러워졌어요. 두 분 앞에선 평소처럼 굴었는데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유독 그러더라고요. 말도 잘 안 걸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심드렁해하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엔 저한테 여자가 돼서 몸매 관리도 안 하냐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 망할 놈이 그따위 말을 했다고? 네가 어디가 어때서? 애 둘 낳은 엄마가 이 정도면 날씬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조금 전에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었어요. 오늘 그이가 회식하고 와서 술에 취해 있으니까 절대 안 깰 것 같아서요. 제발 바람만은 아니길 제가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두 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원래 얼마나 자상한 사람이었는지요. 그런데 떡하니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던지라 도저히 아들을 두둔해 줄 수 없겠더군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누구보다 착한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었건만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답니까? 저는 서럽게 우는 며느리를 안고 달래줬어요. 그 사이 눈이 뒤집힌 남편은 효자 손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쿵쿵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잠에서 깬 듯한 아들의 비명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버지 왜 때리세요? 네? 이 망할 놈의 소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랑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제가 뭘요? 제발 그만 좀 때리세요. 자다 깬 아들은 남편을 피해 저와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리곤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속 사진과 눈물 범벅인 며느리를 보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멈춰서더군요. 더 화가 난 건 아들이 그때부터 남편의 메타작과 제 욕짓거리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긴 안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 네가 사람이면 절대 어머한테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아예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평생 안진뱅이로 살면서 어머한테 속죄하고 살아. 이딴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닐 거면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말라고. 더 때려요 여보. 이놈아, 나랑 네 아빤 적어도 널 사람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다. 착하고 순한 게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뿌듯해했다고. 그런데 감히 네가 이 착한 조강지철 두고 한눈을 팔어?
숨은 외신이, 어? 인간처럼 살지도 못할 거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서 숨을 쉬고 살아? 당장 어머한테 빌어라. 뭐 몸매 관리가 어쩌고 저쩌? 잘못은 네가 저질렀으면서 어디 어머 가슴에 마구 상처를 내는 그딴 말까지 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놈아.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뭘 잘했다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연 아들의 말이라는 게 더더욱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그래, 언젠간 당신이 눈치챌 줄 알았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여보, 기왕 알게 된 거 위자료 줄 테니까 나랑 이혼해주라. 어? 애들도 다 당신이 데려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나 이제서야 진짜 내 짝을 찾은 것 같아. 그 사람 나보다 나이는 8살이나 어린데 항상 날 보듬어주고 감싸줘. 나 그 사람이랑 이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럼 난 당신을 감싸주지도 못하고 보듬어주지도 못했단 소리야? 어머 말이 맞다.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딴 말을 짓거려? 사진 보니까 어머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장해서 그냥 네가 홀랑 넘어간 거 아니냐? 지 앞몸 살릴 줄도 모르고 항상 너부터 생각하던 앤데 이런 어머보다 훌륭한 아내가 어디 있다고. 사실 전 항상 집사람한테 기죽었었어요. 저를 남자로 취급하기보단 동생들처럼 지켜줘야 하는 약자처럼 대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항상 제게 의지하고 기대줘요. 뭐든 제 말이 맞다고 하고 저를 든든한 남자가 되게 만들어준다고요. 기왕 이렇게 걸린 거 저도 더는 못 물러나겠어요. 저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랑은 여기서 그만 이혼하겠습니다. 이 벼락 맞을 놈이 너 안 닥쳐? 아이고 조상님, 우리가 제사도 매번 공들여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놈을 자식이라고 내려주셨습니까? 너 나가라, 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이 아들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와 남편은 기함을 하고 아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며느린 그 옆에서 연신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었죠. 그리고 1시간쯤 뒤 저희 집엔 잔뜩 화가 난 새 남자가 들이닥치더군요. 강서방, 자네 좀 나와보게. 그건 바로 며느리의 부친과 오빠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 며느리의 작은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한 모양이더군요.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며 고민 상담을 한 거죠. 그러자 며느리 집안의 새 남자는 곧장 눈이 뒤집혀 저희 집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놀란 며느리와 고개를 푹 숙인 아들도 따라 나왔죠. 오빠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아빠, 애들 깨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네? 어른들 이런 모습 보면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강서방 저 자식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사돈들,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강서방이 평소에 나한테 잘한 건 압니다. 근데 우리 딸도 두 분께 지극정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어떻게 우리 막내 가슴에 이런 피멍을 들게 한답니까?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막 그 사실 알고 이놈이 밖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후드려 패고 있었어요. 사돈들이 이놈을 데려다가 곤장을 치든 질질 끌고 다니든 우린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형님들.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와 남편은 세 사람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마당의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는데 바깥 사돈은 그런 아들 앞에서 손을 번쩍 올리더군요. 뺨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이미 저와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 엉망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곤 힘없이 떨군 손으로
아들의 어깨만 마구 내려치며 흐느끼셨어요. 어떻게 믿었던 자네가 이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한테 뒤통수를 맞으니 내가 한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자네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지 말게. 내 딸한테 그리고 우리 손주들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 사돈어른, 사부인, 그동안 우리 딸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저희 딸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수정아, 짐 싸서 나와. 그날 박가사도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절대 아이들을 못 두고 간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손주들을 빼앗을 수 있었겠어요? 우린 자다께서 비몽사몽하던 손주들에게 눈물의 작별을 해야 했어요. 우리 손으로 직접 손주들의 짐을 싸서 며느리 오빠들에게 건네줬죠. 그동안 아들은 망부석처럼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망할 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남편은 박가사돈의 차에 올라타는 며느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오밤중에 무슨 날벼락이라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사돈어른 댁 가서 애들 놀라지 않게 잘 달래주고 너도 마음 좀 추스르거라.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 마음에 큰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야말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다시 연락드릴게요. 울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그 와중에도 우리 걱정을 하는 며느리에게 미친 듯이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돈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떠난 뒤 우린 아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며느리가 데려갔고 며느린 아들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죠. 이혼이 마무리되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볼 수 있던 날 저와 남편은 땅이 꺼져라 오열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봐야겠다며 찾아온 딸들과 사위들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앞으로 오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새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살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돼요. 알았죠? 오빠 그 자식은 다 있고 몸 건강하게 살아요. 애들만 생각하면서 꿋꿋하게요. 특히 며느리를 너무 좋아했던 딸들은 하도 울어서 나중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쫓아가며 작별 인사와 함께 돈을 건넸어요. 어머마, 이걸로 애들 잘 키우고 사돈 어른도 잘 모시고 살렴.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아들로 보란 듯이.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왜 두 분이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그냥 봐도 자식 잘못 키운 죄인이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죽을 때 너랑 손주들 앞으로 꼭 주고 싶은 재산이었어. 어머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너랑 애들을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저와 남편은 며느리에게 재산의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도 미안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로 저와 남편은 아들을 완전히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이 인간된 도리도 모르는 너 같은 놈한테 줄 빵은 없어.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자식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 아내도 모자라 다른 여자 좋다고 자식들까지 버린 놈이 자식을 이해해? 썩 꺼져 이놈아. 더 기가 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한 아들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에게 새 여자를 인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재혼 허락을 받겠다며 그 바람났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저와 남편은 그런 두 연놈을 아예 문전박대 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인사하겠다고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이미 밖에서 살림도 합쳤다고요. 가거라.
아들인 너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누구 인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여보, 대꾸해 줄 것도 없어요. 저러다 지들이 알아서 지쳐서 가겠죠. 어머님, 아버님, 전 이화정이라고 해요. 비록 두 분 마음에 제가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전 며느리보다 앞으로 더 좋은 새며느리가 될게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까지 새며느리랑 얼굴도 안 보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뭐? 새며느리? 이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진짜? 저와 남편은 새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를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만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우리 며느리를 내쫓으며 들어앉으려는 그 여자를 미쳤다고 우리가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그 두 연놈의 입에서 새며느리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정말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는 냅다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곤 그 둘에게 마구 휘두르며 쫓아냈어요. 썩 꺼지라고! 니들 둘이 좋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 붙어먹었으니까 앞으로도 둘이서만 지지고 볶고 살든 말든 하라고! 들어보니 그 나이 먹도록 직장도 제대로 없다는데 아들은 대체 그 허우대만 멀쩡한 여우가 어디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쫓아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 여자와 함께 우리 부부의 생일이나 명절이면 꼬박꼬박 찾아왔죠. 그리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당에 멀뚱멀뚱 섰다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오빠가 사람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저딴 여자 데려와? 이보세요. 물론 남의 남자 깨어낸 여자가 제대로 된 생각이나 박혀있겠냐만 무슨 염치로 계속 우리 부모님 집에 찾아와요? 가시라고요. 우린 당신 같은 사람 가족으로 절대 못 받아들이니까. 야, 현영아. 이 사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몇 년 전에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 하나 없는 혼자라고. 너도 같은 여잔데 좀 따뜻하게 봐주면 안 돼? 이 사람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새언니는 여자가 아니었어? 부모 형제 있는 새언니가 잘못이었던 거야? 그리고 새언니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라 배신했냐? 이보세요, 강신우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유부남 꼬여내서 이혼까지 하게 만든 여자가 좋은 사람일 리 있겠냐? 좋은 날 가족들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좀 가라고. 형님, 여기서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 둘을 박대한 건 딸들 부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식 없는 셈 칠 테니 그냥 둘이 알아서 살라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어느 날 또 찾아온 아들과 그 여자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는 싶고 부모 인정도 받고 싶다 이거야? 아이고, 욕심도 많다 많어. 세상 모든 게 다 니들 뜻대로 될 수 없는 거다. 신우, 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땐 그만한 각오도 같이 해야 하는 거야. 심지어 난 제 관상도 마음에 안 들어. 분명 속이 시커멀 거라고.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헛수고 그만 좀 해라. 그렇게 그들이 살림을 차린 지 약 1년 5개월가량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죠. 당신은 제 생일을 하루 앞둔 평일로 딸들 부부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좋은 날 기분 망치기 싫어 아들에겐 이미 절대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올 것 같긴 했지만 제발 이놈이 포기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마당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새며느리요. 좀 나와보세요. 뭐야? 제가 여긴 이 시간에 왜 온 거야? 그건 바로 자칭 새며느리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몸이 좋지 않아 한동안 남편과 인부분들에게만 농장 일을 맡겨두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 뭐가 든 건지 그 여자는 손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게다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약간 발음도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살짝 휘청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우리 신우도 없이. 근데 너 술 마셨니? 아, 그냥 아침부터 전을 부쳤는데
소주가 땡겨서 몇 잔 했어요. 그건 그렇고요, 어머님. 72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루 일이긴 하지만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오지 말라고 한 거 신우한테 못 들었니? 게다가 같이 와도 쫓아낼 판에 혼자서 술까지 먹고 여길 왜 와? 축한다 받았으니 이만 돌아가거라. 에이, 어머님, 또 이렇게 문전박대 하시게요?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이렇게 음식들도 잔뜩 차려왔단 말이에요. 저 들어가서 어머님 생신상만 차려드리고 갈게요. 네? 저 들어가요? 예, 예, 아이고, 예.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그 여잔 제 등 뒤로 살짝 열려있던 문틈을 파고들더군요. 그리곤 제가 막을 새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아 힘이 없던 전 그 여자를 참아 막지도 못하고 힘없이 떠밀렸죠. 정말 짜증이 박치솟더군요. 저는 인상을 쓰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그 여잔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에 벌써부터 음식을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팔자도 좋다. 유부남 꼬여내서 일도 안 하고 아침부터 술 퍼먹고. 술 마셨으면 얌전히 집에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술주정이야? 당장 가거라, 어? 에이, 그래도 음식 해온 정성이 있는데 어머님 드시는 것만 보고 갈게요. 저 진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아버님은 집에 안 계신가 봐요? 농장에 가셨나? 하긴 어머니만 드시면 되죠 뭐.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예, 난 안 먹을 거니까 그거 다 가지고 가. 대체 뭘? 어머, 예, 너 대체 뭘 사온 거야? 저는 미열이 있는 이마를 짚으며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생신상 차릴 음식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왜요? 메밀이 몸에 좋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밀국수, 메밀전, 메밀전병, 메밀무까지 다 사왔어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라고요. 얼른 와서 좀 드셔보세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오긴 한 건데 여기 맛집이래요. 얼른요. 그건 전부 메밀로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심각한 메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그것도 모르고 메밀묵을 먹었다가 쇼크사로 숨 넘어갈 뻔한 적도 있을 만큼 말이죠.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메밀 음식만 봐도 숨이 턱하고 막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심했으니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봤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 스치던 비열한 미소를 말이죠. 하나도 아니고 모조리 메밀 음식만 사온 것이 분명 고의가 아니고 뭐였겠어요. 저는 뒤로 주춤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메밀 알레르기 있는 거 알고 이런 거지? 당장 치우지 못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속셈이요? 무슨 속셈이요? 아,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전 몰랐네요. 근데 알레르기 같은 건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예요. 먹어서 몸이 적응을 하게 해야죠. 얼른 와서 드세요, 어머님. 사람은 미워해도 음식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이거 드시면 제가 2번 다시 여기 안 찾아올게요. 어때요? 자, 어머님, 저리 가라고! 그 와중에 그 여잔 시침을 떼며 제게 메밀전병을 먹이려고 다가오더군요. 그 사악한 미소를 보는데 점점 호흡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황급히 집에서 뛰쳐나와 멀리 도망을 쳤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말이죠. 뒤에서 그 여잔 끝까지 어머님, 어머님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세영아, 너 집이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다오. 그 화정인 가는 애 있지? 그 네 오빠랑 사는 애. 걔가 완전 단단히 눈깔이 뒤집혔나 봐. 갑자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혼자 여길 왔지 뭐니. 게다가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생일상이랍시고 메밀 음식만 잔뜩 내놓는 거야. 걔 분명히 알고 그런 거다.
내가 기겁을 하니까 나한테 메밀전병을 들고 다가오더라니까. 나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우선 도망 나왔다. 네 아버진 일 중이라 전화도 안 받어. 얼른 좀 와다오. 저는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 대신 다급히 같은 지역에 살던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시 작은 딸은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었거든요. 놀란 딸은 얼른 자신의 딸을 바로 앞동에 살던 시부모님에게 맡기고 제게 달려와 주더군요. 딸이 오는 사이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은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온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예, 네가 같이 사는 그 기집애한테 말했지? 나 메밀 알레르기 있다고. 네? 갑자기요? 네. 그냥 가족들 이야기할 때 말했었어요. 미리 알고 조심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왜요? 지금 걔가 대낮부터 술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메밀 음식들 우리 집에 잔뜩 펼쳐놨어. 그거 먹으면 2번 다시 이 집에 안 오겠다면서 희죽대더라. 걔 진짜 미친 거냐? 너 걔랑 한 통속 아니야? 아무리 나한테 앙심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 사람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선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볼게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다. 아주 고맙다, 이 자식아. 네 덕분에 내가 정말 별꼴을 다 보는구나. 역시나 그 여잔 제 알레르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택시를 타고 쏜살같이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노여움 반 두려움 반으로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그 여자 이미 내뺐나 봐.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그 여잔 이미 음식까지 전부 싸들고 사라진 뒤더군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더욱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제 말을 믿던 딸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오빠, 진짜 미친 거야? 그 여자한테 전화해봤어? 그 여자 벌써 사라졌어. 자긴 그냥 어머니 축하해드리러 갔다는데 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셨다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가고 있대. 그 사람 음식 싸간 적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놀라서 우선 회사 조퇴하고 어머니한테 가고 있어. 그걸 믿니, 이 바보 천치야? 그럼 엄마가 헛거라도 봤다는 거야, 뭐야? 잔말 말고 그 여자 번호 내놔, 얼른! 그 여자는 아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더군요. 아들도 이 상황이 긴가민가 했는지 딸에게 그 여자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딸은 망설이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여잔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며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이봐요. 나 강신우 막내 동생 되는 사람인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요? 제가 뭘요? 방금 남편한테도 말했는데 전 억울해요. 전 그냥 축하만 해드리러 간 거라고요. 물론 제가 술을 좀 먹고 가긴 했지만 술김에 좋은 며느리가 되어보고 싶어서 간 건데 오히려 그런절 벌레 취급하면서 집에서 나가버린 어머님이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꼭 증거 찾아낼 테니까.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15분 뒤 이번엔 집에 아들이 도착했더군요. 그리고 뒤를 이어 뒤늦게 제 연락을 받은 남편까지 들어섰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문을 몰라 하던 아들이 대뜸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은 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택시 타고 오면서 혹시나 하고 카드 내역을 확인해봤거든요. 집사람이 제 카드를 써서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상호명에 메밀이란 글자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메밀 전문점에서 장을 봤더라고요. 오늘 점심쯤에 저희 집 근처 가게에서요. 제가 직접 전화로 아내 인상착의까지 설명해서 아내가 음식들 사간 거 다 확인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어디서 그런 미친 여자 집에 들였어? 그 여자 때문에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여보, 지금 몸은 괜찮은 거지?
예, 다행히 먹지도 않았고 호흡곤란 오기 전에 집에서 도망도 쳤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래요. 얘 신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걘 관상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걔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니. 너 이래도 걔가 좋은 애라고 할래? 이 정신 빠진 놈아. 그런 무서운 여자 때문에 감히 어멈을 내쫓아? 아들은 자신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그 끔찍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찾은 겁니다. 정말 살다 별 무서운 일을 다 겪는다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벌벌 떨었고 딸은 자기 오빠를 죽일 듯 노려보며 화를 내기 바빴죠. 결국 크게 분노한 남편은 아들을 냉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소동은 그날 저녁 2차전에 돌입했어요. 작은 딸에게 연락을 받은 작은 사위와 큰딸 내외가 집으로 달려왔거든요. 게다가 화가 난 아들은 그 여자를 제 앞에 끌고 와 무릎까지 꿇렸죠. 당장 사과드려. 납작 엎드려서 어머니께 용서 빌라고 이 끔찍한 여자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진짜로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음식 입에도 안 드실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김에 그만 앙금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일이에요. 평소에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유독 저를 더 냉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소심하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 일도 없으셨잖아요. 용서? 사람을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게 했으면서 복수? 용서? 어림도 없다. 너 같은 애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도망 안 쳤으면 거기서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아니. 우리 며느리 쫓아내고 자리 차지할 때부터 진즉 상종 못할 애인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집에도 절대 들일 생각 없었고. 그런데 기어이 네 추악한 실체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됐고, 난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다. 어디 한번 법의 판결 좀 제대로 받아봐. 어머님, 경찰이라뇨. 지금 어머니 멀쩡하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저 진짜 2번 다시 안 찾아올게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내가 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무서운 여자야. 난 아내랑 애들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아꼈어. 그런데 감히 내 부모님한테 이런 짓을 해? 너 같은 건 당장 내 집에서 아웃이야. 너도 내 집에서 그만 아웃하거라. 이 모든 일이 애초부터 신우 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네가 저런 여시한테 홀려서 어멈을 버리는 바람에 나한테 이런 일까지 생긴 거잖아.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나가. 넌 나중에 경찰 조사나 성실히 받아. 알았어? 이 천벌받을 것들. 저는 두 연놈 모두 꼴도 보기 싫어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과 사이들이 나가지 않으려는 그들을 질질 끌고 쫓아냈죠. 그날은 정말 죽도록 화가 나고 또 죽도록 천사 같던 며느리가 보고 싶던 날이었어요. 이후 저는 정말로 그 여자를 신고했습니다. 그 여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형사처벌까진 가지 못했어요. 이미 그 여자가 증거인 메밀 음식들을 버린 지 오래였고 저희 집에 음식들을 가져왔다곤 해도 정말 먹일 생각은 없었다며 그 여자가 진술했거든요. 게다가 그냥 먹어보라며 몇 번 권하고 음식을 들이민 걸론 강제성을 부여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분하게도 저는 그 여자를 미수범으로도 처벌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벌을 받게 됐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이 절 집에서 쫓아낸대요. 저 이대로 그 사람이랑 갈라서기 싫어요. 네? 어디서 자꾸 어머님 타령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둘이 갈라서든 말든 글쎄 알아서 좀 하라고. 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 또 경찰차를 타봐야 정신 차릴래? 아들은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뻔뻔하게도 그 여잔 또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게 애원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경찰까지 부른다고 하자 그제야 그 여잔 주랭랑을 쳤죠. 그게 그 끔찍한 여자와의 마지막이었어요. 반면 아들은 모든 걸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뒤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용서를 빌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전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제가 잠깐 정말 미쳤었나 봐요. 두 분 말씀을 진즉 들었어야 했는데 애들 엄마한테도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리고 설사 그 애가 정말 좋은 애였다고 한들 안에 있는 놈이 조강지철 버려? 자식도 여자에 미쳐가지고 싹 다 버리고? 넌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벌인 거다. 알았어? 우린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넌 평생 네 아이들 그리고 어머한테 마음으로 용서 빌면서 살아. 그 여자애가 한 끔찍한 일하고는 별개로 네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아들은 제 일침에 뭘 잘했다고 연신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그 착했던 놈이 어쩌다 저런 한심한 인간이 됐나 싶어 저와 남편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를 빌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딸들 부부도 아직 아들의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는 중입니다. 아들은 한 번씩 찾아와 우리의 눈치만 보다 돌아가곤 하죠. 내심 아들은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싶은 듯한데 우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 천사 같던 며느리와 손주들 눈에 피눈물 낸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니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니 내 자식인 만큼 남의 가슴에 멍들이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오래도록 혹독하게 줄 생각입니다. 고맙게도 며느린 손주들을 데리고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 주고 있어요. 마음을 조금 추슬렀는지 1년 전쯤부터 말이죠. 그때 손주들과 함께 우릴 오랜만에 찾아온 며느린 건너 아들의 소식을 들었다는군요. 씁쓸하게 웃던 며느리에게 저와 남편은 차마 우리에게 며느린 오직 너뿐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우리 욕심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놈은 천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 넌 이제 그만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내려놓고 더 행복하게 살려무나. 넌 좋은 애니까 우리 아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을 분명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마, 힘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릴 위해 여기 와준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너도 이젠 다 잊고 새 출발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두 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혼한 아픔도 컸지만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빠도 두 분을 찾아뵈는 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12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게다가 우리 애들이 워낙 어머님, 아버님을 좋아했잖아요. 전 오래오래 두 분 찾아뵈면서 살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말하며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는 며느리에게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이런 며느리를 배신한 아들놈에게 더욱 화가 치밀곤 하죠.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딸에게까지 부탁해 이런 하소연 같은 사연을 보내겠어요. 저희 아들은 며느리 배신할 당시 대체 자신이 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신이 귀신이든 뭐해든 단단히 쉬었던 것 같다고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떠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 정도는 구분하는 게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으니까요. 제 사연이 제 아들처럼 뭔가에 홀린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실수라고 변명하기 전에 꼭 이 말을 상기시켜 보세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나고 있다면 그건 잠시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내면이 비집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씁쓸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모쪼록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